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제1편 보험 이론 및 윤리 그 두 번째 시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의료기관의 치료 확인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해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구비 서류가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보험금 청구서. 두 번째가 사고증명서, 여기 나오고 있는 치료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분증이 있고요. 네 번째가 기타 서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 서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치료 확인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증명서입니다. 이 사고증명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가 맞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서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함정은 여기 있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험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비 서류를 함께 그다음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경우 10영업 이내로 약간 좀 늘리고 있는데요. 10영업 이내에도 또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죠?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주간 고건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렸죠. 3영업일 이내 그리고 또는 10영업일 이내 또 여기에도 지급하지 못한다면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곱셈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10은 30이다. 오답으로 60일, 여기 나온 것처럼 60일 자주 나오고요. 또 90일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10, 30, 그 이외에 소송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지금 의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3번.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죠. 적어 놓겠습니다. 고지 의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누가? 보험회사가요. 자, 말씀드립니다. 고지 의무 대상자 누구죠? 첫 번째 보험 계약자, 두 번째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을 숨기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업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 2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에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를 지고 있는 보험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무슨 금액을?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또 나왔네요. 계약 전 알릴 의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보장을 제한한다든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귀책 사료가 누가 있죠? 누구의 과실? 보험회사의 과실. 누구의 잘못으로?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이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해지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또 해지 사유가 뭐가 있죠?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첫 번째,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1개월 지나도록 안 알렸을 경우. 두 번째, 보장을 개시했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2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년이 지난 경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지 의무와는 상관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위반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개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숫자를 또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뿐만 아니라 1개월, 2년, 3년 이렇게 숫자도 함께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25번.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 기간을 끝나는 날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 뭐죠? 독촉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독촉. 최자가 재촉할 최자고요. 고자가 알릴 고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보험료를 내주세요. 이렇게 계약자에게 알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보험 최고라고 합니다. 보험료 최고, 다른 말로 납입 독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독촉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14일 이상 기간을 독촉을 해야 되고요. 보험이 해지가 된다. 해지가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해지가 되는 날, 그러니까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플러스 1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날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14일 이상의 날을 뭘 해야 된다? 최고해야 한다. 이 최고가 다른 의미로 독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촉해야 하는 기간이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6번.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에 부활제도가 적용된다. 이 나와 있는데요. 보험중개사 어떤 사람이죠?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가 바로 보험중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데요. 따라서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됩니다. 왜냐? 보험중개사는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27번.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종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그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온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자가 얘기를 하고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고 보험회사가 또한 조사했을 때에 이제 이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8번. 보험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보험료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얼마? 3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숫자에 함정이 있겠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이 아니라 3년간 그리고 3년이 아니라 2년간 여기 딱 보시게 되면요. 보험료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인 보험료 청구권만 몇 년? 바로 2년으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인 보험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해당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29번. 보험 나이는 보험증권 교부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나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또 여기 또 함정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험증권 교부일이 아니라 계약일.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기준으로 7개월이 아니라 6개월.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1990년 2월 10일생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이 지금 2020년 4월 2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딱 30년 몇 개월, 2개월하고 2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요 2개월, 6개월보다 작은 수예요, 큰 수예요? 작은 수죠. 과감히 버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는 30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만약에 4월이 아니라 10월이다. 계약일이 2020년 10월 12일이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30년하고 8개월이 됩니다. 이 8개월은 6개월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그 때문에 이 8개월을 8개월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년으로?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30세가 아니라 31살, 31세로 본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부분에 지금 함정은 되어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재정적 언더라이팅의 주로 평가 대상은 직업, 운전, 흡연, 음주 등이다. 나와 있는데요. 언더라이팅 뭐죠? 피보험자의 위험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험료라든지 또한 가입 여부를,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더라이팅의 주요 기능입니다. 고려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재정적 언더라이팅뿐만 아니라 신체적 언더라이팅이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환경적 언더라이팅, 그리고 혹시나 역선택, 보험범죄로 보험을 선택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도덕적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4번째가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이 재정적은 보험 계약자가 가진 재정 상태 확인할 수 있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또한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보험료를 낸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의 재정적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신체적은 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키나 나이나 가지고 있는 병증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환경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음주를 하는지 운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흡연을 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환경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요. 재정적 언더라이팅이 아니라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너무 막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환경적이 어떤 걸 의미하고 신체적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 가지고 암기를 한다면 해당되는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31번. 모집 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견실한 성장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 되는 것은 뭘까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문제긴 한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2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제공하는 보험
안내자료상의 예상 수치가 실제 적용되는 해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상 수치를 어떻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요. 예상 수치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이나 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뭐 쉽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또한 이렇게 조금 더 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율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딱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율이나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3번 보험 설계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심사 승인하여 관리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 자료만을 사용해야 하며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험 설계사가 그 자료의 형태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어디에서 이 기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시하기에 앞서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심사한 바로 관리번호가 주어진 보험 안내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금융감독원이 잘못되는데요. 확인해 보면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맞습니다. 34번.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초회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특별이익 제공이네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요.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간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막 하고 시장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별이익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삼냐면은 초회 1년간의 그 보험료 10%하고 얼마?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넘는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사례로 풀어낸 문제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이익의 제공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요 10% 또한 3만 원 요 키워드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자, 쉽습니다. 35번. 예전에는 우연히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경성사기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연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험범죄 쪽에서 크게 두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첫 번째 연성사기, 두 번째 경성사기인데요. 딱 들어보실 때 경성사기가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요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의 내용이 연성사기고요. 밑에가 경성사기입니다. 연성사기는 내가 과잉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성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차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다든지 뭐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건데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성사기보다 이 경성사기가 조금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성사기는 뭐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6번. 보험범죄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딱 봐도 틀립니다. 영향은 없다가 아니라 공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들 상해나 질병 얻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급여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보험범죄를 일으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공보험료의 영향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보기 안의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공보험료의 인상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보험협회에서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 사기 특별조사반 SIU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딱 두 가지를 우선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뒤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억함으로써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IFAS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외우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암기하면 다른 문제 풀 때에도 조금 연관성 있게 풀 수가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여기 나오고 있는 SIU, 금융감독원에서는 바로 IFAS,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8번, 보험협회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 범죄 예방을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확인해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막 짜는 건데. 예, 이런 부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39번. 2014년 4월 보건복지부, 딱 보면 그 정부죠. 정부가 바로 국가입니다. 자살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 유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최근에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국가 차원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어 보겠습니다. 중앙 자살 예방센터. 또 한 가지는 중앙 심리부검센터. 보험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사회공헌위원회.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고 듣고 말하기를 통해서 누구를 육성하고 있죠? 게이트키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그리고 중앙심리부검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살 원인 분석, 유족들이나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원한다는 내용, 그러면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위원회, 혹시 아셨을 겁니다. 농촌에 농약 보관함을 설치한다든지 SOS 자살 예방 전화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공헌위원회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사회공헌위원회는 어디서? 보험회사에서 운영되고 이 해당되는 내용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0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인증을 위해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자살예방센터. 여기서는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 또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뭐다? 사망 원인 분석, 유족들 지원. 하는 해당되는 내용은 뭐죠?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아니라 확인해 보면 바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기간 따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최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한 해당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설명드리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 부분 저와 함께 함정을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편 보험 법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